자, 다음 중에서 policy of의 방지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이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고 좀 전문적인 내용이 나온 겁니다. 답안이 계구불을 제하는데 policy of라는 것이 불이 났을 경우에 그 불로 인해 가지고 가연성, 연화성 가스들이 천정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천정에 그것이 체류해 있다가 바닥에서 나왔는 열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그죠? 이 화염에 의해서 점화가 천정에 모여있는 인화성 가스에 점화되게 되면 순식간에 그것이 화재로 폭발해 버리겠죠. 그죠? 그것이 화재로 폭발하면서 그 영향으로 바닥 전체가 다시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엄청난 그 화재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데 이것이 이렇게 사실상 화재가 성장해가고 진화해 가려면요.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구부가 열려 있으면 그 계구부를 통해 가지고 이 현상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구부 숫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프레시 오버를 좀 지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인데 문제를 맞추라고 나온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또 문제와 답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해설에 나와 있는 방지 대책이 3가지가 있거든요. 프레시 오버를 좀 제한하고 지연하고 방지하려면 이 3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천정 쪽에 불이 안 붙으면 되겠죠. 왜? 천정에 불이 붙어서 그것을 영향으로 인해서 바닥 전체가 또 한번 확 불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천정을 불연성을 해서 불이 잘 붙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죠. 가연물 양을 제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탈 수 있는 물질을 좀 줄여주면 덜 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계구부 제한도 그 답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92번.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에 의한 위험물 분류에서 인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예요. 산화성 고체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 문제도 맞출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개수에서 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과염소산 칼륨이고요. 이 기회에 좀 알아두는데 다른 걸 보면은 황린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삼류 위험물이 들어가는 거죠. 마그네슘도 1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약간은 좀 그러다고 너무 어렵게 내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죠. 그죠? 예, 맞추실 수 있으면 좋고 또 이것 때문에 전체를 다 공부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93번. 가연성 가스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가연성 가스의 연소는 대부분이 확산연소를 한다 그랬죠. 깨서 기체의 연소는요. 기체의 연소는 확산연소하고 대부분이 혼합 연소. 그죠? 요 2가지가 기체 연소의 종류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확산 연소라는 것은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가스 폭발이 가스가 밖으로 나오면 공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면서 공기와 연소 범위, 폭발 범위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점화원이 가해지면 터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은 다 확산 연소라고 보면 돼요. 예혼합이라는 거 이거 미리 예자라 그랬죠. 혼합을 미리 시켜서 연소시키는 겁니다. 근데 가스 같은 경우에 공기 중으로 흘러나오는 거는 미리 혼합시키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연소 범위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산 연소입니다. 분해 연소, 자기 연소, 그 다음에 표면 연소 이런 것들은 그 고체 연소에 해당되고 분해 연소는 액체 연소에도 있습니다. 그죠? 비휘발성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자기 연소는 뭡니까? 오류 위험물의 자기 연소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표면 연소는 고체에서의 표면, 금속 또는 뭐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표면 연소를 하죠. 아주 중요한 꼭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오랜만에. 다음 중에서 송풍기의 상사법칙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상사법칙 제가 하나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거의 이제 비슷하다, 같다는 뜻으로 이제 상사법칙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송풍기와 펌프에서 해당되는 이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량 같은 경우에 Q가 내가 회전수를 얼마로 했을 때 유량이 얼마인데 이 회전수를 바꿨을 경우에 이 유량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비례식에서 나온 공식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했을 경우에 회전수를 내가 100으로 할 때에 유량이 500이었는데 회전수를 1000으로 하면 유량이 얼마 되는가? 그럼 요걸 풀면 되죠. 풀어서 Q 다시를 계산해 내면 자, 보세요. Q 다시 하고 N은 해서 Q하고 N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Q 다시는 N이 넘어가면 N분의 N 다시 이렇게 되고 여기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유량은 결국 뭡니까? 송풍량, 유량은 이 회전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려가면서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해되시죠? 유량과 양정과 동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량은 회전수에 그냥 비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 찾을 수 있겠죠? 소요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옳은 것은 맞죠? 그죠? 동력 아닙니까? 그죠? 세제곱. 풍량은 회전수의 제곱이 아니라 풍량. 유량이라 하는 것은 그냥 비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풍압은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했는데 풍압이 뭡니까? 양정에 해당되죠. 그럼 이건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회전수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다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